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전성시대 19, 17일을 공개합니다. 늑대 보러 갔다가 만난 모모. 2021년 3월 중국 후베이성 셴닝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동안 제대로 된 외출을 하지 못했던 A씨는 아이와 함께 근처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아빠, 나 드디어 늑대 보는 거야? 너무 신나. 호랑이, 사자, 기린, 코끼리보다 늑대가 최고야. 아 그럼 오늘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늑대 실컷 보고 가자. 아이들이 꼭 한 가지 동물 고집할 때가 있어요. 꽃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얼마 뒤 이게 뭐야? 내가 알던 늑대 아니냐? 늑대들이야, 늑대. 우리 안에 있던 늑대는 아이가 그동안 책이나 영상으로 봤던 모습과는 어딘가 달랐는데요. 축 늘어진 몸에 힘없는 표정, 그리고 처진 귀까지 카리스마 넘치는 늑대의 모습이 아닌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늑대가 무기력할 수도 있지. 그죠? 뭐 코로나 때 뭐 다들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지친 게 아니었을까. 먹이가 좀 부실했거나 그러면 걔들도 축 늘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봤던 동물원 속 늑대의 모습을 함께 확인하시죠. 우리 늑대 저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그 늑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낭만. 근데 진짜 좀 성의가 있어라. 왜? 성의가 있어야지. 늑대 아니야? 저게 어디 늑대요 개지. 걔야? 누가 봐도 개잖아. 저게 아니 저거를 늑대라고 저 붙여놓는 게 양심이 있습니까? 늑대개 아니에요? 아니 늑대 개도 저보단 크지. 근데 애가 너무 온순하게 생겼다. 아니 왜 개를 넣어놨어요 저기다. 걔야 그냥? 누가 봐도 개잖아. 늑대가 이곳에 있다는 안내 표지판과는 다르게 늑대 우리 안에는 늑대와는 전혀 다르게 생긴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머머머. 이에 관람객들은 직원에게 왜 늑대 우리에 개가 있냐라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늑대가 죽어서 그 자리에 동물원의 경비견으로 키우던 개를 늑대 대신 넣어뒀다는 겁니다. 개둥절이잖아. 저 표정 봐봐. 내가 왜 아니. 늑대야 이런 표정이. 내가 보면 이게 좀 성의가 있어야지. 아까 그 쿤닝의 그 매장은 인테리어라도 했지. 저게 뭡니까? 심각하다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되게 늑대랑 비슷하게 생긴 애겠거니 했어. 뭐 예를 들면 그 시베리안 허스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걸 해놓으면 개인데 그래. 늑대 저렇게 생긴 애도 있구나 이렇게 속을 수가 있잖아. 말라뮤트라도 좀 데려놓든 말. 속이려는 의지도 없네. 개를 하루아침에 늑대로 둔갑시킨 어느 동물원.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은 이제 그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전성시대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동남아 휩쓴 모모 한류. 2017년부터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펜시점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여행 갔을 때 혹시? 일단 한글로 돼 있는 거니까 뭐 우리나라 제품인가? 뭐야 이게? 한국이 뭐 진출했습니까 여기? 2017년 3월 필리핀에 진출한 아이 펜시점. 코리안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뷰티 제품부터 문구류, 패션 아이템, 한국 제품의 캐릭터 상품까지 한글이 쓰인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에는 한복 입은 모델을 앞세울 만큼 한류의 진심인 기업인데요. 그렇게 한류 열풍을 타고 빠르게 성장해 필리핀 진출 약 1년 5개월 만에 매장이 15개로 늘어났고요. 베트남 등 전 세계 약 1,400개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거 좋다고 해서 샀더니 별로잖아. 이 펜시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한국 기업이고 한류를 대표하는 기업이면 좋은 물건 갖다 놔야지. 저러면 국가 이미지 손상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돼요. 한글 믿고 산 건데. 알고 봤더니 이 기업의 제품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메이드 인 차이나. 오 마이 갓. 어머! 그냥 갖다 씁니다, 편하게. 포장이고 캐릭터고 다 갖다 편하게 갖다 쓰는 거예요, 뺏겼네. 그냥. 예. 똑같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부 제품만이 아니라 아이 펜시점 브랜드 자체가 한류와 한국 이미지에 편승한 가짜 한국 기업.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 척하는 중국 기업이었던 겁니다. 뭔 소리야 저게. 성의가 없네. 우리 꽃풀나무가 제안하는 산뜻한 10월이 무슨 말이야? 저 번역기체 아니야, 번역기체?
한국 기업도 아니었어요. 나는 한국 한국 기업인데 기업이 좀 아니에요. 저가형으로 파는 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본이 진출해서 한류를 알리는 곳이 아니었던 거네. 전혀 그냥 아니죠. 우리나라의 브랜드 이미지만 갖다가 거기다 이용해 먹은 거네. 네. 대놓고 간판에 코리아라고 써둔 이 기업은 한류 인기 지역인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제품처럼 보이도록 상품들을 교묘하게 제조한 뒤 한국 제품들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 캐릭터나 디자인도 무단도용, 심지어 한국의 유령 지사를 만들어 제품 원산지 주소까지 한국 주소로 표기하는 등 아주 치밀하게 작정을 하고 한국 기업 코스프레를 했던 겁니다. 이에 한국 법원은 가짜 한국 기업들의 한국 법인의 해산을 결정. 특허청에서는 해외에서의 한국 브랜드 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데 또 주소 또 해가지고 또 할까 걱정이다. 아유, 혹시 사람만 바꿔서 등록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 근데 사실 이런 게 잘 된다는 거를 이미 한번 알아서 계속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매장이 거예요. 1,400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힘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사실. 동남아를 휩쓸고 있는 가짜 한류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전성시대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미스터리 부부의 모모. 2022년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 섬의 한 가정집에 들이닥친 경찰. 자, 체포된 포트와 먼터규 부부. 그러나 이들의 진짜 이름은 월터 글렌 프림로즈와 금인달 모리슨으로요. 두 사람 모두 타인의 이름, 신분을 도용. 무려 30년 넘게 타인의 신분으로 가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 30년을 어떻게 안 걸리고 저렇게 살지? 이거 영화에서나 보던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안 들킨 것도 신기한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도 궁금하네. 프림로즈와 모리슨은 미국 텍사스주 출신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함께 나온 동창인데요. 1980년에 결혼한 두 사람은 2년 뒤에 갑자기 제가 어떤 사건에 휘말렸는데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어요. 당분간 찾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남긴 채 돌연 자취를 감췄는데요. 자, 그러다가 1988년에 재혼한 두 사람. 뭘 재혼해? 응? 결혼했다면서. 이혼한 것도 아닌데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혼했다가 재결합을 한 거예요? 자, 그건 아닙니다. 뭐야? 1988년 재혼 당시 두 사람은 포트와 먼터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들의 가짜 인생이 시작된 건데요. 다른 사람의 신분을 한 번 더 결혼한 거예요. 왜? 아시겠어요? 자, 실제 포트 먼터규는 당시 이미 약 20년 전 사망한 사람들로요. 그러니까 프림로즈와 모리슨이 사망자들의 신분을 도용했던 겁니다. 남편 프림로즈는 포트라는 가짜 이름으로 1994년 미국 해안경비대 입대. 2016년엔 군 기밀 취급인가를 받은 미 국방부 도급업자로 근무. 그리고 아내 모리슨 역시 먼터규란 가짜 이름으로 수차례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신분을 도용당한 사망자 포트의 아버지는요. 이 사람들 정말 비열하네요. 우리 아이가 이제 편히 쉬도록 놔주세요. 죽은 자식의 이름과 신분을 돌려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렇죠.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사망자의 신분을 도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부부의 자택에서 두 사람이 1980년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당시 두 사람이 입은 옷이 옛 소련의 스파이 KGB 제복. 야, 황당하다. 갑자기 황당해진다, 이거. 아니야? 이에 미 FBI는 부부를 과거의 소련 첩자로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의 신분을 도용해 수십 년을 거짓으로 살아온 두 사람. 고인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는 쓰게 받게 될 겁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전성시대 19, 13회 공개합니다. 팬을 돌린 모모의 만행. 2022년 일본 간토에 살던 40대 주부 테라시마. 그녀는 K-팝에 빠져서 한국 아이돌의 팬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노쿠보 거리에서 테라시마의 인생을 뒤흔들어버린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누나,
시간 되시면 저의 X의 공연 보러 와주세요. 전단지를 나눠준 사람은 신오쿠보 일대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 X의 멤버. 그녀가 덕질 중인 최 아이돌과 똑 닮은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최 아이돌과 같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상진의 공연 관람과 굿즈 구매를 위해서 매주 5만 원은 기본이고요. 급기야 상진과의 데이트권을 얻고자 그녀가 평소 모은 돈 전부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상진을 위해 쓴 돈은 무려 2,400만 원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쓰냐. 아니,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큰 돈을 쓰냐. 일본 팬들은 좋으면 다 쓰죠. 그리고 드디어 6개월 만에 꿈에 그리던 최애 아이돌 상진과 데이트하게 된 테라시마. 그런 기대하고 고대하던 데이트날 상진이 데리고 간 장소는 피부과. 데이트를 빙자해서 자신의 피부과 진료비를 테라시마에게 대신 내게 했던 겁니다. 아 그러면 제 이름이 계속 거론돼서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상진이 그럼 사기꾼입니까? 상진이 사기꾼이네. 상진이 사기꾼 맞지? 야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예 그 여기 나오는 그 상진 오상진이가 오상진이 아니에요 그냥 오상진이야. 요 요새 상황에서 오상진으로 설정을 했는데 사기꾼입니다. 야 진짜 상진은요 아이돌이 맞긴 했습니다. 진짜? 그는 지하돌이라는 일본의 비주류 아이돌로 네. 방송보다는 소규모 공연장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실은 테라시마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데이트에서 상진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상진의 피부과 진료비를 계산하던 중 마츠모토 테츠야? 에? 저랑 같이 온 일행이 일본인이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인 지하돌 상진은 가짜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일본인이었던 겁니다. 한국인이라고 해야 잘 팔리니까 이것도 행세를 한 거구나. 아니 이게 아까 그 동남아의 그 한국 매장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자, 일본인이라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박또박한 한국어 실력, 그리고 열심히 연습한 것 같은 일본어의 흔적까지. 그래서 그녀는 상진이 한국인 아이돌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자, 상진, 아니 마츠모토 테츠야는 한국 아이돌이 잘 나가니까 한국인인 척 팬들을 속이며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건 물론이요. 마음의 상처까지 주며 팬들을 2번 울린 겁니다. 진짜 대단하다. 그 노력으로 차라리 오디션을 봐서 연기를 그러니까. 하지. 그렇지. 아유, 열심히 사는 아이돌들을 욕보이는 거예요. 가짜 가짜 진심 없는 가짜. 팬들을 울린 가짜 아이돌. 진짜 아이돌들의 피땀 눈물을 욕보이지 마시길 바랍니다.